자, 오늘 수업부터는 다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설명한 그 객체 지향 언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다면, 첫째가 캡슐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캡슐화는 클래스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속이라는 개념. 좀 어려워요. 상속은 5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형성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는 거. 이 개념 세 개는 여러분들한테 클래스와 객체를 설명을 하면서 간간히 설명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린다면,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 혹은 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객체의 속성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객체의 속성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객체의 행동은 뭐에 의해서 정의가 되냐면 메소드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클래스의 모양 그대로 찍어낸 실체를 우리가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통 우리가 객체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생성이 되고요. 뭐에 의해서? 바로 new 연산자에 의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바로 메모리 공간을 갖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객체를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 갖고 보통 소나타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출고된 소나타, 그게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두 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실제로 출고된 소나타가 객체가 되겠고요. 혹은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객체는 바로 나, 너, 그 다음에 윗집 사람, 그 다음에 혹은 선생님, 혹은 학생, 이런 것들을 다 객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붕어빵틀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랬을 때 구워낸 붕어빵들이 하나하나 객체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그림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붕어빵 틀은 보통 우리가 붕어빵의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클래스에 의해서 구워진 붕어빵 하나하나를 우리가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치즈 붕어빵, 크림 붕어빵, 그 다음에 안고 붕어빵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붕어빵이라는 거죠. 물론 종류는 틀리지만. 자, 다음 그림은 사람을 사례로 든 클래스와 객체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사람의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뭐 밥 먹기, 잠자기, 말하기, 걷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특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메소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뭐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객체들은 클래스에 선언된 동일한 속성을 가지지만 객체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값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럼 클래스의 구성,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자바의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 클래스에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접근 권한이라는 것은 외부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부의 클래스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일종의 접근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부여할 수 있는 접근 권한에는 퍼블릭, 그다음에 아예 접근 권한에 대한 선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권한도 있어요. 하여간에 외부의 클래스가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게 퍼블릭이라는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야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드는 게 클래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클래스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퍼블릭 그 다음에 클래스는 둘 다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이 나와야지 돼요. 클래스의 이름은 보통 식별자를 만드는 그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 이름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는 이 중괄호 왼쪽 중괄호 오른쪽 중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맨 위에는 멤버 변수 혹은 field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클래스의 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멤버 변수들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어떤 행동을 정의를 해주는 메소드를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메소드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메소드는 원의 생성자 메소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원의 생성자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꼭 사용을 해야지 되는 일종의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new 연산자 다음에 꼭 사용을 해야지 되는 게 바로 생성자 메소드라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메소드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미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클래스 선언은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는 왼쪽 중괄호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중괄호로 닫으며 이곳에 모든 필드와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래스 서클은 클래스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름은 식별자를 만드는 그 규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접근 권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다른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정의한 클래스에 사용하거나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필드는 객체 내에 어떤 값, 그러니까 상태값을 저장하는 멤버 변수를 보통 우리가 필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메소드는 함수이며 보통 객체의 행동을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필드의 접근 지정자 public은 필드나 메소드 앞에 붙여 다른 클래스의 접근을 허용할 때 표시를 하고요. 퍼블릭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허용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라이빗이에요.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생성자라는 것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특별한 메소드고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한번 호출되는 메소드를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라고 그래갖고 생성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보통 개발자는 객체를 초기화하는데 보통 필요한 코드를 이 생성자 안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객체를 생성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객체의 각각의 멤버 변수나 혹은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new 연산자, 키워드예요.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해야지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new 연산자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호출이 된다 그랬어요?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객체의 생성 과정은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을 해야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초기화는 바로 new 연산자에서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네요. 객체의 생성은 바로 클래스 타입의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내 생성자 코드를 실행을 한다 그랬어요. 보통 여기에는 초기화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객체의 멤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체 레퍼런스 점
멤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점은 점 연산자, 영어로는 dot operator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객체 레퍼런스예요. 변수예요. 점, 그 다음에 멤버, 변수 혹은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전에 제가 설명한 객체 생성과 접근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서클 피자라는 문장은 레퍼런스 변수의 선언이에요. 피자라는 레퍼런스 변수. 그런데 어디를 포인팅해요? 바로 서클이라는 객체의 시작 주소를 포인팅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 변수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선언이에요. 단순히 선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뭘 사용을 해줘야지?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클의 생성자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서클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의 시작 주소가 어디에? 피자야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할당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서클이라는 생성자가 호출이 됐을 때는 바로 서클 타입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바로 서클 타입의 객체는 원의 반지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그 radius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서클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이 메소드에 대한 메모리는 할당이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메소드는 일종의 모든 객체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객체의 메소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은 안 되고요. 클래스의 그 메소드 코드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에 한 번 할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건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이번 클래스 영역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여간에 객체가 생성이 되면 객체의 멤버 변수의 그 속성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객체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생성된 그 객체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을 해주셔야 되냐면 점 연산자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따라서 그 피자의 반지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피자.radius 점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자.name의 자바 피자라는 일종의 문자열을 저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radius 값과 name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그 피자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메소드 getArea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역시 마찬가지죠. 무슨 연산자를 사용을 해요? 점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서 정의가 된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그 자바 코드는 바로 이전에 그 서클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정의하고, 그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바 코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코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그 객체의 멤버 변수의 정의 부분, 그 다음에 생성자 코드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그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코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그냥 빈 코드 생성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getArea라는 메소드는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그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circle이라는 생성자에 의해서 서클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뭐예요? P자라는 레퍼런스 변수에 대입을 해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객체를 서클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자의 반지 이름을 10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P자의 이름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P자의 면적을 계산을 해갖고 그냥 단순하게 출력한 코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두 번째는 자바 도넛이라는 일종의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역시 초기화를 했고요. 반지 이름은 2로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해서 자바 도넛의 면적을 출력을 한 아주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제는 rectangle 클래스죠. 그러니까 사각형 클래스를 만드는 자바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드는 사각형의 너비와 높이를 입력받아 사각형의 면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선 사용자로부터 너비와 높이를 입력받아 멤버 변수 width와 height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면적을 구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우선 여기에 보면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생성자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객체를 생성을 하죠.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생성 안 해도 생성자를 생성을 안 했죠.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생성자는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생성을 하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안 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생성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각각의 멤버 변수 width와 height의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냥 그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럼 앞에서 설명한 이 생성자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를 위해 실행되는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그림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말 그대로 초기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예제는 두 개의 생성자를 가진 서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public class라는 생성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생성자는 우선 return 타입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반지름 값을 전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생성자의 이름은, 그러니까 그 원의 이름을 갖다가 정의해주는 그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두 개의 생성자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 보통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dot 오퍼레이션 점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초기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생성자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바 피자라는 이전과 똑같지만 이름은 자바 피자고 반지 이름이 10인 생성자를 서클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초기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dot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메소드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 피자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지름의 값을 그냥 1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없는 것은 널 문자열로 초기화를 하는 그 생성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네임에 접근을 해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예제와 마찬가지로 보통 멤버 변수에는 보통 우리가 접근, dot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 걸 권장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초기화 작업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메소드에는 접근할 수가 있는데 보통 멤버 변수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생성자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생성자는 메소드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여러 개를 작성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선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지만 여러 개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갖고 매개 변수를 안 가질 수도 있고요. 매개 변수를 하나 이상을 가질 수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전 예제와 같이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도 일종의 그 생성자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예제에서 반지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원의 이름을 매개변수에 전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하나의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지정을 안 해주고 반지름만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개의 생성자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을 때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생성자는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당 한 번 호출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다는 거.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의 초기화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반드시 호출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 이상이 선언되어져야만 하는데요. 만일 개발자가 생성자를 작성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삽입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 생성자라는 거는 우선 이름은 똑같고 클래스 이름과 똑같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고 언급을 한다는 거. 자, 다음 예제는 생성자 선언 및 활용 연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제목과 저자를 나타내는 타이틀과 어서의 멤버 변수 필드를 가진 book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생성자를 작성을 해서 일종의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생성자를 작성한 이유는 제목은 제목도 알고 작자도 아는 어떤 책과 제목은 알지만 작자를 모르는 어떤 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 작자를 모를 때는 그냥 작자 미상으로 초기화를 하고 만일 제목과 작자를 다 알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제목과 작자를 다 인자로 전달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하나는 Little Prince라는 객체와 Love Story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그 Little Prince라는 것은 제목이 어린 왕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자는 생텍쥐페르라는 저자를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은 작자 미상이죠. 따라서 춘향전만 제목만 전달을 해서 이렇게 작자는 작자 미상으로 초기화가 되게 해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기본 생성자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본 생성자는 영어로는 default constructor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도 없고 아무 작업 없는
생성자를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른다는 거.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생성자를 정의를 그러니까 개발자가 정의를 안 했을 경우에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 이 예제와 같이 생성자가 정의가 안 돼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도 컴파일러 오류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기본 생성자를 삽입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가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라도 작성한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삽입되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매기변수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여기서 하나의 매기변수는 반지름의 값을 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P자의 반지름을 10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클 가로 열고 10이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지 돼요. 왜?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정의를 할 때 하나의 매개변수가 사용되도록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된다는 거. 반면에 여러분들이 기본 생성자와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 왜?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삽입되지가 않는다는 거. 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꼭 아셔야 되는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this reference라는 것이 있어요. this reference는 객체 자신에 대한 레퍼런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 관리 되지만 개발자는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어떤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체 자신에 대한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this member 형태로 멤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하나의 멤버 변수였죠. radius라는 멤버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this라는 레퍼런스를 사용을 할 때 this.radius equal 1 혹은 this.radius equal radius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경우하고 이 경우의 차이점은 뭔가요? 뭐 차이가 물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this라는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더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radius는 객체 자기 자신 안에 정의된 멤버 변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여기에 매기 변수로 radius라는 것을 사용을 했죠. 여기에서 이 this radius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객체에서 사용하는 이 radius이기 때문에 똑같은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해도 this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나타내는 이 radius는 멤버 변수를 나타내고요.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radius는 매개 변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따라서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해도 쉽게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네요. 여기에서도 물론 그냥 radius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this radius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this reference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this reference는 객체의 멤버 변수와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에 쉽게 this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혹은 다른 메소드 호출 시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를 전달할 때 우리가 this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메소드가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를 반환할 때 우리가 this 레퍼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는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this를 사용하는 예제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멤버 변수 이름을 같을 때 this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 똑같은 경우죠. set이라는 메소드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특정 값으로 radius 값, 그러니까 반지름 값을 세팅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메인에서 3개의 원 객체가, 서클 객체가 생성이 됐고요. 반지름은 1, 2, 3을 사용을 해서 3개가 생성이 됐는데 4, 5, 6으로 그냥 세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this reference가 아니라 this method예요. this method, 그러니까 this 이걸 갖다가 메소드 생성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자신의 객체의 생성자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this로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여기서 이 this 생성자는 클래스 내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생성자 코드의 맨 처음에 수용이 된다는 거, 요 3가지 규칙을 여러분들이 따르셔야지 된다는 거. 따라서 이 this 생성자는 첫 번째 생성자의 첫 번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이 예제는 this 생성자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this 생성자는 생성자의 맨 첫 번째 문장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매개 변수가 없을 때 초기화 값이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랬을 경우 작자와 제목 전부 다 null string, null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is 생성자를 사용을 했죠. 반면에 이거는 초기화를
직접 하지 않고 바로 이 세 번째 생성자를 호출을 했죠. 타이틀은 그대로 타이틀을 사용을 하고, 반면에 저자는 적자 미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역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제목과 그다음에 저자를 다 매개변수로 갖는 생성자로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 개의 생성자인데 둘 다 디스 생성자를 사용을 했죠. 디스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이거는 그냥 널 문자열을 이거를 호출할 때 사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거는 하나는 제목은 여기서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제목을 사용했고, 저자는 모르기 때문에 적자미상이라는 문자를 직접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세 개의 객체를 생성할 때 서로 다른 생성자를 사용해서 초기 생성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어린 왕자 생텍축벨이라는 북을 생성을 했고, 두 번째는 춘향전을 생성을 했고, 세 번째는 아무런 제목과 저자가 없는 책을 갖다가 생성을 했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러브스토리.show를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춘향전과 그다음에 작자미상이라는 출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역시 이걸 출력을 하겠죠. 따라서 생성자 호출된과 춘향전 적자미상이 출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석 과제를 내드리겠는데요. 출석 과제는 예제 4-5를 작성을 하고 수업 시간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은 원래 다음 주 8주째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었는데 볼 수가 없게 되었죠. 따라서 중간고사를 없애고 대신에 과제, 출석, 기말고사 비중을 올릴 예정이라는 걸 공지를 합니다. 이전에 중간고사 비율이 35%, 기말이 45%, 출석 10%, 과제 10%였는데 이제 기말을 60%로 올리고요. 출석과 과제를 20%로 수정할 예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